안녕하세요. 심리생과 원장,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홍종국입니다. 제 케이스를 갖다 기준해서 말씀드릴게요. 왜냐하면 병원마다 회복기간이 천차만별이에요. 실리프팅이라든지 박리를 별로 안 한 병원은 빨리 회복될 거고, 박리를 많이 하더라도 출혈 같은 거 갖다 세심하게 잡질 않으면 멍도 많이 들고 심하게 남는 경우도 있겠죠.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.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보통 수술하면 둘째 날은 상당히 부기가 없어 보여요. 굉장히. 저는 박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피를 안 나게 세심하게 좀 잘 잡아드리고 되도록 안 붓게 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붓기가 생각보다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3일째부터 그런데 이제 진짜 수술비가 좀 나타나서 얼굴이 좀 부었다가 5일째 머리를 샴푸를 해드려요. 그때부터 좀 빠지기 시작하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고상수까지 크게 하더라도 한 열흘 정도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외부에 활동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. 한 달까지 가면 한 3, 4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부기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거든요. 그럼 얼굴도 부유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게 본인이 느껴요. 굉장히 팽팽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. 그때부터 이제 좋았다가 한 두세 달 지나면서 부기가 남고 약간 흉살 같은 게 생기고 이런 게 있으면 좀 약간 울퉁불퉁한 모습이 좀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때가 사실은 모양이 제일 안 좋을 때예요.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림프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이제 권해드리고 흉터 연고 같은 거 이런 거 좀 처방하고 하는데, 그게 지나서 이제 한 7, 8개월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많이 예뻐졌다고 느끼거든요. 그렇지만 제가 수술해 준 거는 한 2년에서 2년 반에 걸쳐서 얼굴 모양이 계속해서 좋아진다. 제 수술의 특징입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. 멍이 들더라도 한 3주? 4주 정도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. 회복 시 주의사항은 무엇이냐? 그것도 마찬가지 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. 회복 기간에서 주의할 점, 그건 뭐냐면 이제 출혈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, 상처가 벌어진 현상, 그리고 그 수술법에 따라서, 절개법에 따라서 늦게 아물고 빨리 아물고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초창기 때는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. 피가 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은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, 그래서 압박붕대도 감염 거상술은 거의 잘 안 해요, 저는. 하지만 이제 목고상술하고 같이 할 때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이제 압박붕대를 하고요. 그걸 풀게 되면 보통 생활하게 되는데 오픈하게 되기 때문에 상처를, 그래서 이제 좀 똑바로 자야 됩니다. 상처를 좀 이렇게 벽에라든지 어디 걸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똑바로 자야 되고, 그 이제 소독을 본인이 집에서 하루에 2번씩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. 소독하고 경우에 따라서 연고 발라주고 항생제 연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. 필요한 건 없어요. 제가 해주는 건 그 소독만 잘 해주시면 돼요. 그 귓불 같은 거 좀 이렇게 지금 칼기 같은 거 교정해줘갖고 귀부위가 제가 수술한 거 제일 늦게까지 아물어요. 왜냐면 잘 떨어져요. 여기가 이렇게 말아서 이쁘게 해주기 때문에.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가 귓불이다. 그래서 그 부위는 소독도 열심히 잘 해주고 제일 조심해야 돼요. 건드리지 말고. 그게 보통 2달까지 가야지 아물입니다. 그래서 소독과 상처를 안 건드리는 거, 그게 제일 중요한데, 부기를 빨리 빠지게 해드리니까 본인 생각에 다 아물었다 생각하는 거예요. 얼굴은 괜찮으니까. 집에 가가지고 다 아물었는데, 그래서 소독도 귀찮으니까 한 번만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냥. 그리고 옷도 막 그냥 다 아무런 줄 알고 막 콜라티 같은 거 쓰려고 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진짜 골치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가 설명드린 걸 심각하게 잘 느끼시고 그걸 제일 주의해야 된다.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고개 좀 돌리고 밥 먹고 이런 거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. 그냥 말 많이 하고 크게 떠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, 문제는 이제 내가 그냥 빨리 아물었다 생각해가지고 다 나쓴 줄 알고 과격하게 일상생활하는 거고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. 예.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머리를 감겨드려요. 그럼 집에서 샤워하고 소독만 하면 잘 해주면 되거든요. 그리고 상처를 잘 말리고 드라이어 해야 돼요. 드라이어. 축축하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데 염증이 왜 생기느냐? 얼굴은 이제 이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안 생기는데, 피판박리에서 리프팅해서 당기면은 그 가장 말단 부위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귀 위쪽인데, 위하고 귀 뒤쪽에 이런 데가 제일 혈액순환이 안 좋거든요.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그만큼 피가 좀 덜 가기 때문에 염증이 좀 취약해요. 그 부위 소독을 잘 해줘야 되는데, 그런 부위가 이제 소독이 안 되면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벌어지지 말라고 속살을 단단히 꼬매놓습니다. 이렇게. 이게 녹는 실이거든요. 그게 한 달에서 한 달 반, 2달 사이에 거쳐서 녹아서 이제 없어지는 건데, 그게 보통 이제 약간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,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다 나섰다고 소독을 안 하면은요, 그 부위에 그 녹는 실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 실이 없으면 안 생길 거예요. 꼬매주지 않으면 상처가 좀 커지거나 흉터 커지고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, 녹는 실을 갖다가 그 소독을 제대로 하려면 그 녹는 실이 염증을 일으켜서 감염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 심각한 건 아니지만, 그 염증이 생기면 금방 녹아서 흐물흐물 버리거든요. 그럼 힘을 못 받아요. 그러면 이제 그 부위가 상처가 좀 벌어질 수도 있고 커질 수가 있죠. 특히 귓불 부위에.
그래서 소독이 제일 중요하다. 제가 해드리는 건. 그래서 염증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 상처가 좀 커질 수가 있고 속살 꼬맨 게 그 실이 녹아서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힘을 못 받아서 상처가 좀 벌어질 수가 있다. 벌어진다 해서 뭐 크게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. 흉터가 약간 커진다는 건데 한 1년, 6개월에서 1년 뒤에 흉터 제거서 하면 됩니다. 그렇지만 그것도 조심을 하면 훨씬 결과가 좋겠죠. 제일 중요한 게 강조하는 게 소독이다. 예. 결론을 내려드리면 뭐냐.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. 제가 해드리는 건. 소독만 잘해주시면 돼. 소독. 그리고 말려라. 축축하지 않게. 소독만 잘해주면 상처는 깨끗이 잘 안 물고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피판이 좀 피가 좀 덜 통해서 약간 부분적 괴사가 올 수도 이래요. 그런 경우는 이제 흉터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. 약간 두껍거나. 그런 경우는 뭐 한 6개에서 1년 뒤에 제가 이제 에이스 해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흉터 수술을 해주면 깔끔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뭐냐. 그냥 소독만 잘 해주시면 상처가 모든 게 다 마무리되고 안전하게 그냥 해결이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술 후 주의사항은 제가 해드리는 건 단지 그거 하나예요. 소독만 잘 해주시라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